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 수학입니다. 오늘은요 등차 수열 단어 나갈 건데요. 등차 수열부터 나가보겠습니다. 자, 첫 장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야죠 만들어진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 4, 6, 8 이런 수들이요 2씩 더해주잖아요.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 일반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n-1t, 이 t는 공차라고 하는데 계속 더해주는 이 수 2, 이 수에서는 공차가 2겠죠. 첫째 항은 2고요. 일반항 한번 구해보면 a는 첫째 항 더하기 n-2, 그러면은 2n, 이게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자, n-k항에서 n번째 항을 빼주면요 k만큼의 공차만 남고요. 이걸 다시 옮겨주면 an 플러스 k는 an 플러스 kd가 되겠죠. 등차 중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세수 a, x, b가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x를 a, b의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이가 똑같다는 거죠. 공차니까요. x-a는 b-x랑 같다. 2x는 a 플러스 b이다. x는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4인 등차수를 an이 있는데요. a10-a7은 6인데 a4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a10은요 a 플러스 9d겠죠. 그리고 a7은요 a 플러스 6d일 거예요. 빼주면 뭐만 남나? 3d만 남죠. 3d가 6이다. 그럼 d는 2죠. a4,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4-1, 3d. 근데 첫째 항이 4이고요. d가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 다음 등차 수열 이거 a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a1과 a2와 a3가 순서대로 등차 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 두 개 더한 것은 두 번째 항의 2배랑 같죠? 얘는 2배의 a2랑 같다. 10씩 나눠주면은 a2의 값은 10이 됩니다. 자, 이어서 등비수열 나가볼게요. 등비수열은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준 수열. 예를 들어서 2, 4, 8, 16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되겠죠? 왜? 2씩 곱해주니까 2씩 곱해주는 수열이다. 일반항은요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 곱해주는 수를 우리가 공비라고 하고 r이라고 표시합니다. 공비 n-1 제곱. 자, 자기 차수보다 한 차수 덜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반항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n은요 2 곱하기 첫째 항 2의 n-1, 2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요 n 플러스 k항에서 a n항을 나눠주면은 r의 k제곱인 항이 되겠죠. 그래서 자, 양변에 n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등비중항을 볼게요. 등비중항은요 세수 a, x, b가 차례로 등비수를 이룰 때 x를 a, b의 등비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합니다. 나눠줬을 때 공, b인 r 같은 값이 나오겠죠. x 나누기 a는 b 나누기 x랑 같다. r이다. 그럼 x로 곱해주면은 x제곱은 ab이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고요. 공, b가 5인 등비수열 a에 대해서 a2의 값을 구하랬습니다. 일반항 a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근데 첫째 항이 2고 공, b가 5래요. n-1. 그럼 a2는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5니까는 10이 되겠죠. 자, 등비수열 an이 a5가 2고요. a4 곱하기 6을 구하래요. 아, 여기 있죠. 여기요. 얘는 a5 가운데 중앙의 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25가 나오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배웠잖아요.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징 제가 꼽아봤습니다. 등차수열 특징을 보면요 1항 더하기 9항, 2항 더하기 8항, 3항 더하기 7항, 4항 더하기 6항, 이것들의 합, 즉 뭐예요? 더해서 첨자들끼리 더하면 10이잖아요. 합이 같은 이 합들은요 가운데 제일 정중앙의 항의 2배가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볼까요? a 플러스 8d,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7d 모두 a 플러스 이 2a 플러스 8d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운데 이 값이 2배 a 플러스 4d랑 같기 때문에 같은 합이 나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럼요 a1 플러스 a10, a 플러스 a9 다 더해서 11인 값들이잖아요. 그쵸? 이 모든 합이 같다는 거.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3항이 7일 때요. a2 플러스 a5항이 16이고 그때 a10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a2, 자, 얘는 뭐랑 같까? a3 플러스 a4랑 같죠? 그쵸? 이 값이 16이다. 근데 a3가 7이라고 했어요. 7 플러스 a4가 16이다. 그러면 a 네 번째 항의 값은 9가 되겠죠? 9. 그러면은 A4에서 A3를 빼주면은 2니까 얘가 바로 공차 D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구했죠. A10항은요. A3항에서 차이가 몇 D만큼 난다? 7D만큼 나는 거죠. 7D. 7D. 그러면은 7 플러스 14 따라서 21이 나옵니다. 그 다음 등비수의 특징 볼게요. 얘는 덧셈이었으면 얘는 곱셈이에요. A1 곱하기 9, 2, 8, 3, 7 밑에 첨자의 합이 같은 것끼리
자, 곱한 이 값들이요.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1, 9, 2, 8, 3, 7, 4, 6. 가운데 제일 정중앙은 A5항의 제곱과 같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A의 8제곱. A의 제곱, R의 8제곱. A의 제곱, R의 8제곱. 얘도 AR 4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R의 8제곱. 모두 같은 값이 나옵니다. A1, A10의 곱은 A2, 9, 3, 8, 4, 7, 5, 6. 곱과 값이 같다는 거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특징의 문제는요. 등비수열이 A1이 3이고 A5가 48이래요. 그때 A3의 값을 물었습니다. A1 곱하기 A5는 뭐랑 같다? A3의 제곱과 같죠? 가운데 정중앙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 값이 3 곱하기 48은 뭐랑 같다? 12의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이 값은 12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열의 합 SN과 시그마 에 대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SN은 1항부터 n항까지 쭉 더한 거죠.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로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항부터 n항까지 AK, 1항부터 n항까지 같은 의미예요. 자, 시그마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성질은 보통 실수배랑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죠. 자, AK, BK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그마 안에서 한 것과 각각을 시그마에서 더하고 뺀 거나 합이 같다. 값이 같다. 그 다음에 C라는 실수배를 한 거는요. C라는 실수배를 하고 AK를 시그마 한 값과 AK 시그마 한 값에 실수배 C를 붙인 것과 같다. 그 다음 이번에는요. 숫자만 계속 더했어요. 숫자만 n번 더한 것은 그 숫자를 n번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NC 혹은 CN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시그마 K는 1사부터 9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1은 1사부터 10까지 K 마이너스 1의 제곱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1항부터 넣으면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얘는 10의 제곱까지 가죠. 마이너스 1 대표 빵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1의 제곱, 2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9의 제곱까지 갑니다. 그러면 쫙 없어지죠. 2의 제곱부터 없어지고 남은 것은 가장 큰 값인 10의 제곱에서 1을 뺀 거. 그래서 99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볼게요. A에는요. SM-SM-1이다. 근데 N은 2항부터 쭉 나가는 거죠. A1항은 S1 그쵸? 1 대입한 값과 같다. 자, SN은 1부터 n까지 AK를 계속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AN 값은요, 1부터 n까지 AK 합한 것에서 1부터 n-1항까지 AK 합한 것과 같죠. 얘가 A1서부터 AN까지 쭉 더한 거고요. 얘는 A1서부터 AN-1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빼주면 쫙 없어지고 AN만 남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수열 AN이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7까지 AK 한 이 값이요. 1부터 6까지 AK 플러스 1한 값과 같을 때 H7항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얘부터 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A7까지 더하여라. 얘는 A1 플러스 A6까지 더하고 1이 6개잖아요. 6이다. 쫙 없어지죠. 남은 것은 A7은 6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합이겠죠? 자, 등차수열 합을 보면요. SN은 2분의 항의 개수 플러스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은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항은 뭐로 바꿀 수 있냐? A 플러스 n-D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n번째 항이니까. 그럼 걔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n-D. 2분의 1은 똑같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첫째 항이 3이래요. 공차가 2래요. 그러면은 자 어떤 공식 쓰면 이거 두 번째 공식 써야죠. 왜냐? 마지막 항이 뭔지 모르니까. S10은 같습니다. 2분의 항수 2A니까 6 플러스 10항이니 9 곱하기 2죠. 9 곱하기 2항 값과 같다. 이 값은 120이 나옵니다.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 볼게요. 등비수열은 R이 1일 때 1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뉘죠. R1이 아니면 SN은 1-R분의 A 1-R의 N제곱. 자,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왜? 저는 이게 보기 불편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바뀌면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R이 1이에요. 그럼 같은 수를 계속 더하라는 소리죠. SN은 NA다. 문제 한 개 보겠습니다. 지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은 A1이 2고 자, 5항에서 3항 나눈 게 9래요. 일단 이거부터 뭔가 불편하니까 해결을 해볼게요. 자, 얘는 A, R의 4제곱, A, R의 제곱이죠. 나누면 R의 제곱이 9이다. 그럼 R은 양수니까 뭐예요? 3이겠죠? 다 구했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S4는 R이 3이니까 이 공식을 쓰죠. 3-1분의 첫째 항이 2죠. 그리고 3의 4승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는 81에서 1을 빼니까 82 나옵니다.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나갈게요. 자, 1항부터 n항까지 K를 계속 더한 건 뭐냐?
자,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과 같잖아요. 첫째 항은 1이고 마지막은 n이고 항의 개수는 n개이다. 그래서 2분의 n, n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제곱, 제곱인수를 1항부터 n항까지 더하여라. 이것도 증명할 수 있지만 복잡해서 생략할게요. 6분의 n, n 플러스 1은 2,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은요. 앞에 했던 k 요 값을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항부터 10항까지 자, 2배의 k 플러스 a항 값이 300이래요. 그때 a 값을 물어봤습니다. 얘는 첫 번째 공식 쓰면 되죠. 2분의 2, 10, 11 더하기 10배의 a항 것이 300이다. 없어지죠. 110 빼주면 190. 그래서 A 값은 19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무리수랑요, 그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수열이랑 또 하나는 부분분수 수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대요.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자, 얘는 보기가 불편해서 분모를 유리화시키면요, 켤레복소수, 그러니까 가운데 부호가 다른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분모랑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럼 남는 것은 얘만 남죠? 그래서 K부터 1항부터 N항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자, 그 다음에요. 자, 얘는 뭐냐? 부분분수. 여러분, 부분분수 생각나나요? 부분분수는 A 곱하기 B는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게 바로 부분분수였잖아요. 자, 빼주면 1이니까는 곱하나마나 얘가 없어지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자, 얘를 활용한 문제 한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풀어보면요. 얘 또한 나눠주면은 b-a분의 1이 1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고요. 남은 것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해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한 것의 4배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1항부터 쭉 계산해주면은 남은 것은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4 계산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n이 되죠. 4배 한 것은 4배의 15이다. 양변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n이죠. 그래서 양변에 4분의 1을 곱해주면은 n 플러스 1분의 n은 16분의 15이다. 따라서 n은 15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부분이 나옵니다. 자, 크게 우리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등차수열 특징은 뭐다? 일정한 수씩 더해주는 수열. 혹은 앞항에서 뒷항을 빼주면은 D라는 공차가 같은 값이 반복돼서 나오는 수열이죠. 이것을 이용한 이런 모양의 수열이면 아, 등차 수열이구나. 자, 그리고 등차 중항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 볼게요. 등비수열의 특징은 뭐다? 자, 뒷항에서 앞항을 나눠주면 R이라는 똑같은 공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R씩 계속 곱해주는 수열이다. 혹은 등비중항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는요. 1, 2, 3 대입하세요. 자, 수능이나 모의고사는요. 문제당 푸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시간이 요한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질 않아요. 킬러 문제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1항, 2항, 3항, 1, 2, 3을 대입해서 풀다 보면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무슨 모양이죠? 이거네?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몇씩 커지는 3씩 커지는 수열이죠. 그럼 1항부터 자 10항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하합의 공식을 쓰면 되죠. S에는 자 2분의 항의 개수는 10개고요. 첫째 항은 그럼 뭐가 될까? 3을 빼준 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2배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더하기 항의 개수는 9개 곱하기 3이니까 9, 3, 27 곱해주면은 얘는 95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자, 얘는 무슨 모양? 등비수열의 모양이네. 그쵸? 30 곱해주죠. 그러면 A3은 6이 되고, A3은 18이 나옵니다. 네, 다음에 또 수능 강의로 또 업로드해서 만날게요. 여러분 눈화 썼고요. 꼭꼭 눌러주세요.